네.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당보다는 선거연대를 주장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 돌연 신설 합당을 제안을 한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새로운 보수당의 이해운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그 기자회견 전에 혹시 의원들하고는 좀 공유를 했던 건가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예, 저도 당일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두에게 연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좀 예견을 해왔기 때문에, 아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잠깐만,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은? 아니, 얘기다, 아, 예견. 예, 그러니까 예, 예견. 예,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통합이 성공하려면 변화와 혁신이 선결 조건이다. 예, 근데 보수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수에게 등을 돌린 분들이 보수가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 마음을 열 리가 있겠냐. 음흠, 계속 그 생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변화와 혁신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보수가 변한다는 그런 이제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음, 아, 보수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을 만드는 자기 희생을 고민하고 있구나. 이걸 옆에서는 아, 감지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러면 불출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감지를 하셨군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 저는 고민보다 오히려 마음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보면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그 대구 계속 찾았고 자신의 지역구 가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불출마하고 나서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가 남아있는 한은 음, 불출마를 해도 음. 임기 때까지는 그게 본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 예. 어제도 대구 내려가서 대구 사람들하고 네네. 얘기하고 대구 사람들과 시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어제 네. 그 새로운 보수당 의원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 나눴어요? 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기자회견문에 있는 얘기 그대로 기자회견문에 있는 국민들께 드린 얘기가 똑같이 의원들께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외에 원외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똑같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되면 원외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음흠. 그 원외위원장 분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만났습니다. 음, 만나서도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기자회견문에 한 얘기.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네. 불출마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성동규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 불출마 네. 선언을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네. 그거보다는 좀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수도권에서라도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음. 피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국민들 마음에 개혁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음.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네. 최고의 희생이 최대의 변화를 촉발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음. 느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불출마라는 거는 대권 주자로 보면 뭐 일개 그냥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르죠. 최대 희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난 1년간 황 대표가 배지가 없는 대권 주자였잖아요. 예. 그리고 배지가 없는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 그 한계를 굉장히 체감하시는 걸 많이 목도했지 않습니까? 음. 음.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이제 모든 전선이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형성이 되는데 네. 배지가 없으면 국회 상황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음. 이 모든 중대한 결정적인 고비마다 영향력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 같으면 전국 지번 유세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갔을 텐데 굳이 이제 어려운 종로에 나와서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랑 일전을 벌이는 이런 네. 상황으로 가는 이유도 많은 대권 주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을 보면서 아, 배지 없이는 이건 어렵다. 네.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황 대표도 보면 출마냐, 불출마냐, 종로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공간이가 압박을 하니까 불출마를 택하지 않고 종로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권 주자에게는 험지보다 불출마가 더 최악이다, 더 음. 최고의 희생이다 이게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이제 그 선언을 그대로 고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전제 위에서 그럼 만약에 네. 합당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그 네.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여러 곳에서 어떤 지원 유세에 나설 거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세요? 이제 합당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음, 지금 유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개혁을 해달라는 거고, 예, 당내 인사들에 대한 예, 개혁을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설합당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신설합당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는, 지금 그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근데 포인트죠. 예, 예, 예. 예, 흡수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A당의 당면과 틀과 모든 걸 그대로 다 유지한 채로 그냥 B당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A당과 B당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어서 둘 다 거기로 들어가는 신설합당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유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에 따라 소위 말하면 뭐 선거 지원 유세든 뭐든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로 그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럼 일단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신설합당 제안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황교안 대표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야 일당의 대표인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 그 자체라야 되는 분이 예. 불과 며칠 전에 그 신설합당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혁통추라는 곳이 생겼잖아요. 예, 예.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예. 근데 이 혁통추라는 곳의 6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 6원칙은 원래 10월 달부터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3원칙을 이제 풀어서 얘기한 게 6원칙이죠. 네네. 근데 이 6원칙 안에 분명히 명시적인 단어로 신설합당을 해야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신설합당 6원칙, 소위 말하면 혁통처 6원칙을 수용하겠다. 어허. 그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시면서 예. 이 6원칙은 유승민 대표의 보수 3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본인이 신설합당 받겠다고 천명을 하셨어요, 국민 앞에. 네. 근데 뭐 대권 주자이시고 야 일당의 대표인 분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그렇진 들어서 않겠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설합당 방식은 다시 이제 창당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네.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만약에 피해 가려고 한다면 합당은 무산되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그 신설합당 준비를 사실 이제 황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거의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혁통추가 이걸 사실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황 대표님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와서 없었던 일처럼 하신다면 이게 이제 보수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요? 아, 신설합당 제안을 안 받으면 결국 합당 자체도 물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말씀을?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승민 의원이 어제 그 신설합당을 네. 제안을 하면서 지분도 공천권도 당직도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어제는 더 명시적인 형태로 국민 앞에 기자회견으로 했죠. 네. 예, 그전에는 언론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몇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또다시 한 거죠. 네. 근데 의원님 아주 솔직히 네. 의원님 공천권 보장받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유 대표도 지금 대권 주자로 어떻게 보면은 배지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희생인데 그 최고의 희생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 합당이 되든 뭐든 만약에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의원님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경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꺼이 이제 그걸 받으실 생각이신 거고요. 뭐 그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조금 전에 네. 이제 이 합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개혁적 면모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 점을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미래한국당을 창당을 하지 않았으면 표현이 좀 뭐하냐면 네. 아무튼 미래한국당이 창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보수의 개혁적 면모하고 부응하는 뭔가 모습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 대표가 연대를 계속 얘기했던 이유도 거기와 접점이 있습니다. 네.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난립을 하게 되면 표가 분산이 돼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보수 진영의 걱정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지역구 출마자들은 어쨌든 후보를 단일화하자. 그게 합병의 형태가 아니라도 연대의 형태로도 가능하니까 과거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많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대신 비례대표의 경우는 연동형이라는 게 이제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당을 하나로 특히 이제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한국당 그대로 두고 새보수당 그대로 두고 여기서는 각자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지금 뭐 미래한국당이 뭐 꼼수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이렇게 당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표를 얻는 것보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표를 얻고 새로운 보수당 비례대표 표를 얻는 이게 의석수를 10석에서 15석 이상 더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훨씬 더 국민들 보기에 당당하고 실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제 저희들 제안이었는데 네. 그 제안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맴돌기만 하고 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시간만 소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예. 유 대표가 그럼 합당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 대신 이제 본인은 변화와 혁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냥 합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최대 희생을 감내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는데요. 그래 만약에 합당 그 이야기가 본격화되면 합당의 조건으로 비례 위상정당 문제를 제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 네. 별로 이게 크게 반향을 얻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자한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만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이미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기는 했지만 비례대표를 자유한국당이라는 소위 이 틀을 남겨서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공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틀도 그대로 남기고 새로운 보수당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명분도 좋고 실리도 있고 네. 저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도 믿기 때문에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걸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선거 연대를 주장하던 유승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신설 합당을 제안한 배경에 결정적인 계기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아닙니까? 황 대표 예. 종로 출마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 사실 제가 보기에 유 대표의 불출마 그 결정은 제가 오래전부터 좀 감지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유 대표 제가 오래 알아왔지만 이게 뭐 누구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영향받거나 그러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님 종로 출마하고 본인의 불출마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독립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 근데 조금 늦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좀 더 빨리 하셨더라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도 종로 출마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보다 선택한 것이 훨씬 본인에게도 그리고 보수 진영 전체에게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결국은 대권 가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던데요. 이게 대권 가도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까라고 평가를 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대권 주자에게 지금 최대 희생은 불출마입니다. 네. 모든 대권 주자들이 길을 쓰고 지금 출마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종로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냐 종로 출마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압박을 계속하니까 불출마보다는 종로 출마를 택하는 걸 보면 네. 대권 주자들에게는 불출마가 가장 최악인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가장 최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대권에 도움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유승민 의원이 대권 꿈을 접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길이 막힌 것 같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지만 네. 또 이게 몇 달 후에 또 총선 후에 어떻게 정치가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가능성을 닫을 필요도 없고 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성립하지 않는 억지고 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신설합당 네. 논의는 속도전으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인을 던졌는데 뭐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모든 게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않지만 그럼 혹시 그래도 가기를 희망하죠. 시한 같은 건 설정이 돼 있습니까? 그럼 혹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설합당이 2월 안에 되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2월 안에만 되면? 네네. 뭐 시간이 바트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의 이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